계백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계속되는 패전 소식뿐이었습니다. 왕과 태자가 도망친 사비성에는 의자왕의 둘째 아들 부여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마지막으로 사비성을 지켰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비성에는 혼란과 내분만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한심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백제 왕실입니다. 결국 스스로 왕이 된 부여태는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합니다. 사비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결국 모든 희망을 접은 채 7월 18일 태자 부여효를 데리고 와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31왕 67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백제가 660년 7월 18일 67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했습니다. 의자왕이 옥새를 들고 나와 항복을 요청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나라의 문이 닫힌 것이죠. 앞서 부족했던 설명을 조금 더 보태자면 의자왕은 항복할 당시 태자 부여효와 함께 옛 도읍인 웅진성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웅진성주였던 예식진이 반란을 일으켜 의자왕을 사로잡은 뒤 소정방에게 넘기면서 항복하게 돼 백제가 멸망했다고 하죠. 예식진이 의자왕을 넘겼든 아니면 의자왕에게 항복을 강요했든 이 매국노로 인해 의자왕이 소정방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예식진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이미 사비성의 부여태도 항복하고 죄다 무너진 상황에서 왕을 모시고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 왠지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 직전 국세를 감추고 내놓지 않던 순정효 황후를 겁박해 국세를 빼앗아 나라를 일제에 팔아넘긴 매국노 윤덕영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의자왕의 실정이 나라의 멸망을 초래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임자나 상영, 충상,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식진 매국노들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백제는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멸망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천년만년 함께할 것 같은 내 나라가 망했다는데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 항복한 것뿐이지 백제가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어떻게든 힘을 모아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왕족이나 힘있는 재상, 장군들이 있죠. 백제는 마한을 침공하고 마한을 아예 다 통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한당 전체를 백제로 만들어버리죠. 마한은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마한 부흥운동, 당연히 타계 이사금이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이전에 제가 백제 이야기, 백제 건국 이야기를 다룰 때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백제가 처음에 이 고구려 졸본 땅에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 마한에 의지를 합니다. 마한 북쪽에 자리를 잡고 말갈족을 막아내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마한과 갈등을 맺다가 기원후 26년에 마한을 끝내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모두를 이제 백제의 땅으로 하죠. 자,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항상 나라가 망하면은 다시 그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이 마한도 그랬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백제가 망했을 때, 또 고구려가 망했을 때도 각각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운동은 대체적으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마한 역시 이 백제에 대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백제가 이 당시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백제 땅에 있으면 당연히 다 목이 달아나겠죠. 결국 이 마한 부흥군들은 신라로 와서 의탁하게 됩니다. 자, 마한 부흥군들이 이제 신라로 와서 의탁을 했어요. 자, 이 마한 부흥군들 신라가 받아주니까 자, 백제와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 백제 입장에선 당연히 목을 베야 될 애들입니다.
그런데 신라로 넘어가니까 신라에서 감싸줍니다. 자, 백제는 신라를 좋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백제와 신라는 처음부터 척을 지고 원수진 관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마한 부흥군 중에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할지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김할지,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 옛날 백제는 원래 백제 땅에 살고 있던 마한을 멸망시켰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마한 부흥운동도 진압했죠. 그리고 이 마한 부흥군의 일원이었던 김할지의 후손들이 신라 왕실을 장악하게 되고, 이들은 그 옛날 마한을 멸망시켰던 백제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겁니다. 700년에 걸친 김할지의 복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옛날 마한도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8년 뒤 멸망할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중국의 왕조들도 멸망한 뒤 거처를 넘겨 한동안 형식적이나마 왕조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후한, 후주, 후당처럼 후세에 후자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 북원, 남명처럼 옮긴 지역을 따라 이름을 붙인 것도 있죠.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도 110여 년 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만일 나라가 망하고도 부흥운동이나 독립운동이 없다면 그 나라야말로 진작 망했어야 하는 혼이 죽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의자왕의 아들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왕들도 그랬지만 의자왕 역시 왕후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기록만 전하는데요. 왕후 소생의 적자들이 있고 그 외 서자가 무려 4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처럼 삼천국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인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임기 중후반 타락하면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물론 딸들도 있었겠지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첫째, 부여융입니다. 백제 왕실은 다 부여씨란 거 알고 계시죠? 장남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644년에 태자에 책봉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중간에 교체됩니다. 삼국사기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백제가 멸망할 당시의 태자는 동생인 부여효였습니다. 학자들은 부여융과 다른 왕자들의 어머니가 달라 외척 간에 다툼이 존재했을 것이고, 아마도 성충, 흥수가 밀려나는 656년을 전후해 이들과 친했던 태자가 교체당한 것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아버지 의자왕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이 발발하자 당 고종은 그에게 웅진도독 대방군왕의 직책과 함께 군사 7천을 주어 부흥운동 진압을 명령합니다. 손인사와 같이 오는데요. 백제 부흥군이 백강전투에서 대패하고 사실상 부흥운동이 실패한 뒤 웅진도독으로 지내게 됩니다. 웅진도독부는 쉽게 생각하면 일제가 우리 땅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총독부 내지는 그들이 만주 땅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괴뢰정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웅진도독이 되어 옛 백제 땅에 실주 52년제를 실시하죠. 허수아비 신세긴 하지만 백제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웅진도독부에 주둔하던 당나라 장수 유인원이 당으로 돌아가자 부여융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까지 망하고 서서히 나당전쟁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고, 멸망한 백제 유민들에게 자신은 그저 괴뢰정부의 허수아비, 당나라의 앞잡이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당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신라 조정, 백제 유민 모두를 두려워했던 그 역시 당나라로 도망갑니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 웅진도독부마저 만주의 권한고성으로 옮겨가죠. 사실 웅진이란 이름의 의미가 없어졌죠. 웅진은 지금 공주의 옛 이름인데 공주는커녕 옛 백제 땅과 전혀 상관없는 만주로 갔으니 말이죠. 부여융은 이곳에서 백제 유민들을 모아 다스리다가 682년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그의 묘지석이 러양의 북망산에서 발견됐는데,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의자왕의 무덤 역시 이 일대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태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조금 설명했습니다. 황산벌 전투가 끝나고 사실상 사비성 함락이 눈앞에 보이자 아버지 의자왕과 태자 부여효가 웅진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돼서 사비를 지켰고, 이 와중에 조카 문사가 백성들과 함께 도망치면서 당군이 깃발을 꽂아버리자 어쩔 수 없이 도망했습니다.
이후 당나라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칩니다. 다음 부여풍입니다. 다른 왕자들과는 많이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외의 볼모로가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도 외에 있었죠. 아버지는 자신이 외로 건너간 지 10년이 지나서야 왕위에 올랐고 이후 20년 가까이 왕위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여풍은 근 30년을 외에 머무른 겁니다. 이쯤 되면 일본인이 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백제가 멸망하고 귀족이자 장군이었던 복신이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에 끌려간 왕족들 대신 외의 요청에 그곳에 있던 부여풍과 구원군을 요청하죠. 외는 이 부여풍에게 전함 170척과 병력 10,000명을 주어 복신을 돕게 합니다. 30년 만에 나라의 재건을 위해 고향 땅을 밟는 겁니다. 복신은 형식적이었지만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 사람을 구심점으로 삼아 도침과 함께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복신의 독재가 심화되면서 내분이 발생하고 기어이는 도침을 죽이기에 이르죠. 복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풍왕마저 제거하려 합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풍왕은 복신을 죽인 뒤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쯤 되면 결말이 뻔히 보이시죠? 보통 나라가 망하고 부흥운동은 많지도 않은 구성원들끼리 분열하다 자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갑니다. 663년 9월 백강에서 나당연합군과 격전을 벌이는데 대패하고 풍왕은 고구려로 망명합니다. 사실상 백제 부흥운동은 여기서 끝납니다. 풍왕은 고구려로 망명한 뒤 백제 재건을 노리던 아우 부여용과 연락하며 다시 한번 백제 부흥을 꿈꿨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